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패에 대한 말을 충분히 많이 들었고 머리로는 충분히 알겠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는 실패가 두렵다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면서 머리와 가슴의 괴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인 류시와의 글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에서도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거리는 30cm 밖에 안 되지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는 유치원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이미 머리로 다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정직해야 한다.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 순서를 지켜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말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등이죠. 어쩌면 우리는 6살 때 삶을 사는데 모든 것을 이미 다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말이죠. 하지만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 현실에서의 인간관계는 여전히 가장 풀리지 않은 난제이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화두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키 광고의 슬로건인 그냥 해라, Just do it은 수백 번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정직한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막상 그렇게 행동하려니 비난받기 두렵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먼저 다가가고자 하면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떠오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왜 이리 큰 인내심을 요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머리로는 알겠는 것을 실행하기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은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지침들이 내 인생에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머리와 가슴의 괴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 관계에서 가장 핵심인 감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는 내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감정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를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과연 이 스트레스나 감정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정은 무의식에서 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으니 스트레스는 밖에서 내게로 오는 것 같지만 무의식을 잘 공부해보면 스트레스는 내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진영이는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목이 따갑고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잠에서 깨서 눈을 떠보니 집안이 갑자기 매캐한 연기로 뒤덮고 있었다. 눈이 따갑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타들어갔다. 붉은 불빛이 벽에 비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두려움으로 조여왔다. 손끝에 닿는 건 뜨거운 공기뿐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나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살고 싶다는 생각만 남았다. 성인이 된 진영이는 어릴 때 겪은 이 경험을 통해 지금도 불하면 그 당시 느꼈던 두려움, 죽음이 떠오릅니다. 무의식의 불이꼬르 두려움, 죽음이란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볼 때에도 이 공식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이에 반면 세영이는 10살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안이 너무 조용했다. 불도 꺼져 있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이렇게 깜깜하지? 가족들이 다 어디 간 거지? 긴장이 온몸을 감쌌다. 조심스레 거실로 걸어가는데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다. 그 순간 불이 환하게 켜지며 생일 축하해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눈앞에는 아버지가 케이크를 들고 있었고 케이크에는 작은 촛불들이 반짝였다. 주변의 엄마, 동생 모든 가족이 내 생일 축하해주며 웃으며 다가왔다. 가족의 따뜻함과 행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유난히도 케이크 위에 촛불들이 눈부시게 빛났다. 이 경험을 통해 세영이는 불하면 그 당시 느꼈던 가족의 따뜻함, 행복과 연관짓는 공식을 무의식에 만들었습니다. 이 공식에 따라 세영이는 불을 불=로 안정감, 행복감, 가족의 사랑으로 상징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의식의 공식에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트라우마, 가치관, 관점, 잠재기억, 믿음체계 등입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무의식 공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이 무의식의 공식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새 차를 고를 때 여러분은 세단을 선택할 것인가요? SUV를 선택할 것인가요? 아마 내가 원하는 선호를 선택하는데 몇 초 안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찰나에 우리는 세단에 대한 나만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은 세단에 대한 내 안의 무의식적인 공식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또 동시에 SUV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은 과거 경험을 통해 내가 만든 SUV에 대한 상징에서 나오게 됩니다. SUV가 훨씬 튼튼해, 세단이 훨씬 멋스러워 등의 고정관념들이죠.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툭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계절이야?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더우니까 추우니까 이런 두루뭉술한 이유들이 나오지만 왜 그럴까 하면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된 구체적인 이유들이 나옵니다. 나만의 계절에 대한 공식이죠. 여름 이꼬르 안전하다, 겨울 이꼬르 낭만적이다 등 여름 이꼬르 땡땡, 겨울 이꼬르 땡땡에 내가 만든 공식을 찾을 수 있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정의했던 그 당시의 기억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식들을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중국집에 가면 자장면과 짬뽕 중에 무엇을 주문하나요?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강한 사람인가요?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선택하는 아주 사소한 작은 결정에도 무의식은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 내리는 과정과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당연해서 인지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면의 공식을 우리는 이를 통칭 무의식이란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지요. 이렇게 내가 만든 공식과 맞지 않는 상황이나 인연이 오면 감정이 트리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는 솔선수범한 사람이어야 해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와는 맞지 않는 상사가 있으면 짜증, 화 등의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나는 인정받아야 해라는 공식이 있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절감, 슬픔 등의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내 공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인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정과 생각은 땅 위에 솟아나 있어 눈으로 보이는 꽃이나 줄기, 잎에 비유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의 공식, 고정관념은 잘 인지가 되지 않아 땅 밑에 있는 뿌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 공식들은 시간을 내서 집중을 하면서 하나씩 사색하고 통찰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셀 수도 없는 수백만 가지의 고정 공식들을 다 모아놓은 총집합을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십만 가지의 공식들을 다 모아놓은 정체성은 마치 개인의 고유한 국어사전과도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단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각각의 개념에는 그 당시 경험과 문맥과 나의 특정 감정이 함께 섞여 나만의 상징을 만들어내고 이 수십만의 상징들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내 앞에 상대방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이 무의식 사전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공, 요리, 노래, 춤, 독서, 연애, 결혼, 돈, 수영, 유머, 태권도, 연구, 정치, 교육, 공부, 유튜브, 사업, 주식 등에 대한 우리가 가진 모든 개념에 대한 상징과 해석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의식 사전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의 무의식 사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의식 사전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사전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패는 많이 하면 좋다.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여전히 실패가 두렵고 도전하기 싫은 이유는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 내 안에 만들어진 실패에 대한 어떤 무의식 공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큰 방향과 틀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그 공식이 무엇인지 나를 이해하려고 다가가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많은 건설적인 말들이 있지만 내 안의 무의식의 기준은 실패는 아프다, 실패는 힘들다, 실패는 나쁘다 등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머리로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는 싫다는 무의식적인 가슴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내 내면의 무의식의 공식들을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머리와 가슴의 괴리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런 무의식의 공식을 무시하고 나를 바꾼다는 것은 땅 밑에 뿌리는 그대로 두고 자꾸 잎과 줄기만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줄기와 잎이 잘렸으니 눈으로 보기에는 해결된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 비슷한 환경이 생기면 그 감정은 또 트리거가 되죠.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다소 마주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들을 내면 무의식이란 땅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생겼었는지, 언제 생겼었는지 하나씩 나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정하고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머리로 이해했던 것들이 조금씩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를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왜 실패를 나쁘다라고 정의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왜 그때 나는 그렇게 정의를 해서 이 기준을 만들었을까? 등을 사색해보는 것이죠.
새롭게 발견했으면 이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또 더 깊게 물어보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 이꼬르 나쁘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 이꼬르 나쁘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 이 문장을 직접 입을 통해 말로 내뱉으면 됩니다. 그래야만 인정이라는 인지가 정확히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만 그냥 인정하면 완전한 인지가 되지 않는 만큼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실패는 왜 나빠야만 할까? 실패가 나쁘다는 것이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우주의 진리일까? 혹시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은 실패를 즐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실패에 대한 무의식 공식이 나와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외를 찾아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무의식 공식이 보편적인 공식이 아니라 나만의 공식이었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외를 찾았다면 나도 그 예외처럼 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나는 언제부터 이 공식을 갖고 있었을까? 왜 가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무의식 공식을 잘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무의식 공식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고 이제 이 무의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생각해보니 에디슨이 있었네. 에디슨은 기자가 1만 번 실패했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묻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 네? 실패요? 전 실패 개념조차 생각 못했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요. 전 다만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지. 그럼 에디슨에게는 실패는 이꼬르 나쁨이나 아픔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구나. 그럼 내가 가진 공식인 실패 이꼬르 나쁘다는 한치의 예외 없이 우주에 적용되는 일률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일 수도 있겠네. 그럼 나는 왜 실패는 100% 나쁘다라고 정의했을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정확히 언제 어떤 경험을 통해 이 기준을 갖게 됐을까? 이렇게 하나씩 이유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내 안의 무의식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항상 잘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일부러 못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다는 점이죠. 과거의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나 역시 그 당시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선택으로 이 무의식 공식을 선택한 것이란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7살 때의 나, 14살 때의 나, 21세 때의 나, 10세의 나, 40세의 나 등 과거의 나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이 공식을 만들었고 분명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공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내가 내 안에 어떤 공식을 갖고 있던 그것을 매 순간의 최선의 결과였던 것이지. 이 공식은 좋은 것이고 저 공식은 나쁜 것이고 하는 좋고 나쁨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면 다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선택한 것이죠. 실패 이꼬르 나쁘다 이것이 과연 나쁜 공식일까요? 성공한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으니까요. 만약 그래서 싫은 것이라면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야 해라는 또 다른 공식으로 이 공식을 바라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공식이 있던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다 내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 선택했던 이 공식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성장한 지금의 나한테도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도움이 됐던 과거의 그 공식이 지금은 반대로 나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도움이 되면 계속 쥐고 있으면 되고 도움이 안 되면 놓고 다른 공식을 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지금 내 안에 어떤 무의식 공식이 있던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 했던 공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씩 이해해가는 것이죠. 무의식을 연구하는 것은 나를 충분히 이해해가기 위한 과정이고 그래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내가 어떤 공식을 가졌는지 알아가고 이해해간다면 머리로 이해한 것이 왜 삶에 적용되지 않았는지도 차츰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머리로 아는 외부 지식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안의 무의식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내가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한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가며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나를 충분히 이해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무의식 공식도 그럴 수밖에 없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니 조금씩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왜 현실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잠깐 다른 말로 바꾸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전적인 예로 우리는 심심한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심심한 시간을 왜 싫어하는지 이유도 잘 모릅니다. 그냥 심심한 것은 싫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습니다. 심심한 시간은 내면의 무의식 공식이나 감정 등이 조금씩 올라오는 시간들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심심한 시간은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시간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어떤 공식이 있는지 하나 둘씩 찾아내다 보면 가장 두루뭉술하고 애매하게 보였던 무의식과 감정들이 실제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수학 공식처럼 1cm 오차 없이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안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1년 전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하나씩 꼼꼼히 비교 분석해보지 않아서 인지가 잘 되지 않은 것이지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과 성장을 해왔습니다. 5년 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 따로 시간을 갖고 곰곰이 찾아보면 5년 전에 나는 지금에 비해 애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분명히 공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따로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매일,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리마인드하지 않아 인지를 못하고 넘어갈 뿐이죠. 잘 인지되진 않지만 오늘의 분명한 노력과 성장이 선명하게 밝고 즐거운 내일을 열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10분 멘토의 지혜를 얻다의 멘터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함께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멘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